자, 오늘은 개멸개부를 하면서 제가 투자 아바타를 종료를 했잖아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선 값이 싼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셀프만한 게 없어요. 정말 작은 돈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지만 그만큼 완성도는 떨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스케줄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문가를 쓴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한 하자가 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엄청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후속 영상으로 뭔가 AS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전문가를 쓴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반셀프 인테리어라고도 요새 많이 얘기하는 직영공사. 내가 PM, 내가 전체를 매니징하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전문가 한 명 한 명, 전기, 칠, 바닥, 목공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 이걸 직영이라고도 하고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하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턴키로 맡긴다고 해서 어떤 인테리어 전체적인 업자라고도 부르고 업체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에게 전부를 맡기고 그쪽에서 여러 사람들을 핸들링해서 전체 공사를 끝내주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 다 아주 큰 하자가 날 수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직영공사라고 하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야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기통, 집닥, 그 다음에 숨고 이런 데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에게 전기를 맡기기도 하고 목수분에게 목공을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다수의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하자가 발생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자, 업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현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다못해 테이블을 닦더라도 이렇게 물수건을 넓게 펴서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머리가 없고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뭔가 완성도 있게 일하는 이런 습관이 안 되게 있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죠. 현장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지속적인 일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업체라면 어떤 분을 초이스하시겠어요? 업체는 사람을 쓰는 걸로 결국 돈을 버는 건데 이 업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잡으려고 노력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일머리가 있고 일을 완성도 있게 끝내고 기술이 좋은 분일수록 사실 이 업체들이 매일매일 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직처럼 숨고라든지 아니면 특히 인기통 이런 데서 하나하나 영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확률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실력 있으신 분들이 비수기라서 일할 거리가 없어서 가끔 인기통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1년 365일 거의 쉼없이 달려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쭉 쉬시거나 일을 해도 그냥 일용직 같은 데를 갑니다. 그래서 일용직의 현장에 나가서 하루만 일을 해도 이 김씨 일 참 잘하네. 내일부터 나랑 일하지. 바로 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같이 단발성,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런 전문가들이 맺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래서 직영공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가끔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런 분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높은 확률의 사람들이 하자를 낼 거예요. A라고 약속했어도 B를 할 거고요. 10만 원에 약속했으면 15만 원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하자가 난 채로 내일 해결해 줄게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셀프를 하게 된다면, 직영공사를 하게 된다면 너무 모든 영역을 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와 그 버거움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칠 하나만 한다든가, 문 교체 정도 한다든가, 아주 좀 작은 부위에 몇 가지만 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걸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실 거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다 할 때는 절대로 반셀프든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도 팁이 있어요. 업체도, 그런 경우 많죠. 돈 받은 다음에 잠수 타고 철거만 다 해서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락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고 이걸 해도 처벌받기가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가서 철거만 하고 못 쓰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잠수 타는 업체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전원주택을 신축을 하시든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시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싼 거를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싼 거를 기준으로 우리 평당 얼마에 해줄게라고 가장 낮은 금액을 부르고 하자를 내고 하자에 대한 AS를 해주지 않고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고 건설협회에 등록된 제대로 된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업자들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말로 하자고 하고 사무실의 방문도 꺼리고 웬만해서는 말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쓰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부동산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는 페이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아마추어는 말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프로는 항상 페이퍼도 동반할 수 있어야 프로가 되는 거고요. 페이퍼, 보고서, 계약서 이런 거 없이 말로만 때우려는 건 아마추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정식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고 보통 견적 내기 위해서 우리 쪽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가 상대방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면허도 보고 등록 면허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핀 다음에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자연적으로 더 좋은 업체일수록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건설협회에 회비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계약할 때 4대 보험도 인부들 다 등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자 이행 보증 보험이라는 걸 들어줍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 그러면 하자가 났을 때 그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아서 하자를 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한다라는 건 무조건 하자는 발생을 해요. 자그마한 하자라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하자는 어떤 거냐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줄 전문가냐, 나 몰라라 할 거냐, 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증액시킬 거냐,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자가 나도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업체냐. 당연히 등록업체라면 우리가 통장에다가 당연히 운영비용이라고 예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는 거고 사무실을 굴릴 만큼 신용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잠수 타고 사라지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허름하거나 남의 사무실을 자기 사무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 체크를 잘 하시고 면허를 확인하시고 이 견적서에 하자 이행 보증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견적보다 비쌀지 몰라도 그게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라면 제대로 된 업체와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그런 회사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손해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앞전 영상들에 이어서 AS 영상으로 공유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테리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검증된 업체들과 조금은 비용이 있더라도 그 정도를 감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거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꿀팁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투하세요.